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내일은 태풍으로 인한 비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가 내려도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연임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행 KTX 열차가 탈선해 기차가 3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승객들은 오늘 새벽까지 복구 작업에 발이 묶여 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와 비슷한 화재가 포르투갈에서도 났습니다. 현지 매체는 리스본의 국제공항 인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돼 주변 차량 200대를 넘게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대만 동쪽 바다에서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밀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가, 내일부턴 태풍이 몰고 오는 비가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이런 비에도 더위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기세입니다. 오히려 비가 그친 뒤에 푹푹 찌는 사우나 같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3.9도, 8월 들어 이틀을 제외하고 33도를 웃돌았습니다. 낮 동안 달아오른 열기는 고스란히 밤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이라고 해서 좀 시원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낮이랑 차이가 크게 없이 더우니까. 서울은 오늘 아침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나 열대야 연속 일수 29일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변수는 오늘 새벽 대만 동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제9호 태풍 종다리입니다. 태풍의 전면에서 만들어진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비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내일부턴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과 함께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처서인 22일 목요일까지도 비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폭염의 기세를 꺾기는 어렵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으나 비가 그친 후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온 뒤 곧바로 이어지는 찜통 더위는 주변을 습식 사우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폭염 경보가 폭염주의보로 낮춰지는 정도입니다. 금요일부턴 다시 뜨거운 남서풍이 불면서 낮 최고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열대야 기록은 계속해서 새로 쓰여질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렇게 날씨는 계속 더운데 남해안과 동해안의 주요 해수욕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 등 예산 때문이라는데 피서객들은 폐장을 늦춰달라고 말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파도 소리가 시원합니다. 몽돌은 반짝이고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탑부 칠 때 엄청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물에 숭덩 들어가니까 엄청 개운했었거든요. 경남 지역 해수욕장 26곳 중 21곳이 올여름 시즌을 마쳤습니다. 경포와 망상, 맹방 등 86개 동해안 해수욕장 대부분도 문을 닫았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경남 남해안에는 지난해보다 11만 명 많은 71만 명이, 동해안에는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730만 명이 찾았습니다. 피서객들은 날씨를 고려하지 않은 폐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날씨에는 에어컨이랑 선풍기 안 틀면은 조금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구조요원과 청소노동자 인건비 등 계획한 예산은 바닥났고 추가 편성도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8월 중순 되면 손님이 줄어들거든요. 그 마을 운영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강원 고성군의 아야진과 봉포 등 일부 해수욕장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득표율 85%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첫 연임입니다. 이 대표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의제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모든 사안이라며 제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표는 득표율 85.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77.7%를 넘었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거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2위는 김두관 후보로 12.12%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 연임 성공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제는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은 다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선 김민석 의원이 18.2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행 경부선 KTX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200분 넘게 지연되면서 사고 여파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선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고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예은 기자입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대합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열차가 오는 시간을 확인하느라 전광판 앞은 떠날 수도 없습니다. 참다 못한 일부 승객들은 다른 행선지를 알아보려 매표소로 달려갔지만 여기도 줄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8분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산천열차의 바퀴 한 개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열차가 멈춰서며 승객 384명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좀 이동하기 어려울 정도 좀 부딪히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었던 것 같아요. 연휴 마지막 날 길어지는 복구 작업에 승객들은 오늘 새벽까지 발이 묶인 채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자욱한 연기가 건물 밖으로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5시 23분쯤 안산의 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층에 사는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셨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출동 4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염이 집어삼킨 배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어제 오전 11시 56분쯤 전북 김제시 공덕면의 한 선박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톤짜리 청소선의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국내에 이어 유럽, 포르투갈에서도 전기차로 인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건 현지 시간 16일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불은 포르투갈 리스본의 움베르토 델가도 국제공항 인근의 렌터카 주차장에서 났습니다.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돼 인근에 주차된 200대 넘는 차량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길은 5시간 만에 잡혔지만 자욱한 연기 탓에 일부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공항 운영에도 한때 차질이 빚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내일부터 나흘 동안 시카고에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됩니다. 민주당은 전현직 대통령들을 총출동하게 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시카고 전당대회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전현직 대통령들이 모두 모인다면 현직 바이든 대통령도 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곳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내일부터 나흘간 열리게 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주요 연설이 펼쳐지게 될 전당대회 메인 무대입니다. 특히 내일 첫째 날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연사로 나와서 후임자인 해리스에게 바통을 넘기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클린턴,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 둘째 날 연단에 올라서 해리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기간엔 팀 월즈 부통령 후보에 대한 이 공식 지명 절차도 진행이 됩니다. 해리스는 마지막 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유색 인종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네, 해리스가 대선 후보 자리를 이어받은 게 한 달이 채 안 됐죠. 최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전당대회를 전후로 컨벤션 효과라고 불리는 지지율 상승세가 나타나긴 합니다. 다만 해리스가 대선 레이스에 직접 뛰어든 게 한 달이 채 안 됐다는 점에서 최근 상승세는 매우 가파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은 뚜렷합니다. 전국 단위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수세에 몰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 맞춰서 주요 경합주를 돌면서 맞불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견제에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hy does she go to the convention? Because it's a rigged convention, obviously. 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로 상승세를 굳히겠다는 계획 같은데 어떤 변수가 남아 있습니까? 네, 현장에서 해리스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56년 전 1968년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재연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당시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요. 해리스가 대선 후보 바통을 이어받기 전이긴 해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펼쳐진 바 있죠.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도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대규모 반전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경호당국의 경계 태세도 강화됐습니다. 전당대회장인 유나이티드 센터 주변 도로는 어제 저녁 7시부터 폐쇄가 됐습니다. 행사장 인근 도로 곳곳에도 펜스가 설치돼서 차량이나 보행자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가 재현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시위 참가자들은 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진압만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시위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배우 알랭 들롱이 88배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알랭 들롱의 세 자녀는 아버지가 나빠진 건강과 사투를 벌이다 사망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1960년 영화 태양은 가득히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른 알랭 들롱은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뒤 요양 생활을 해왔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필리핀 한인타운 인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노상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새벽 2시쯤 필리핀 앙헬레스 주변 도로입니다. 한국인 2명이 숙소로 복귀하던 길에 갑자기 오토바이와 마주치는데요. 대뜸 헬멧을 쓴 괴한이 일행 중 한 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서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피해자는 가슴 부위를 흉기에 찔려서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범인을 잡진 못했는데요. 이 지역에선 최근 여러 차례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 필리핀 대사관은 야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인적이 드문 곳을 피하라는 등 안전공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짜 치즈를 사용한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업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라와 있던 피자 업체의 영상입니다. 피자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피자 치즈 제품이 찍혔는데 이 제품 진짜 치즈가 아니라는 논란이 퍼졌습니다. 식용유에 식품 첨가물을 넣어 만든 모조 치즈라는 겁니다. 업체가 100% 자연산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했다는 사실 때문에 논란에는 더 불이 붙었습니다. 업체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 치즈 관련 입장문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가맹 사업을 전개한 뒤로는 천연 치즈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치즈의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또 해당 영상은 개인 매장이었을 때로 지금과는 재료나 제조 방법이 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명을 명확하게 한 논란에 허위사실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동부 해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뒤 캄차카 지역에 시벨루치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 기둥이 해수면에서 8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산등성이 위로 솟아오릅니다. 새빨간 용암을 멀리 민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현지 시간 어제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인근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 이후에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쓰나미 경보도 발령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미국 쓰나미 경보 시스템은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미국령인 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벨루치 화산 지난해 4월에도 분화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50km 떨어진 클리치 마을에 화산재가 쌓이고 주변 마을엔 정전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숨은 확진자는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검사비를 직접 내야 하고 권고뿐인 격리에 직장인들이 쉬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주간 입원 환자 수는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1,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5주 만에 약 15배 급증한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아들도 걸리기도 하고 저도 걸리기도 하고 주변에 걸리는 분들이 은근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유행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실제 생활 하수 속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는 빠르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숨은 확진자는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예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지난 5월부터 관심으로 낮아지며 검사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검사 되나요? 가능하신데 비용 3만 원이세요.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검사 하지 않는 병원입니다. 가격이 싼 자가 진단 키트를 찾는 사람이 많지만 품절 사태가 벌어지면서 검사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키트가 재고가 없습니다. 판매가 돼버려서. 게다가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는 권고일 뿐이라 직장인은 쉬려면 개인 연차를 써야 해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치료제도 크게 부족해 보건당국이 사과까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비상 상황이 아닌 일상 감염병으로 관리되는 만큼 앞으로도 방역 수칙을 의무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력 권고했고 오는 10월부터는 고위험군 위주로 무료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일하지 않는 이유에 그냥 쉬었음.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이 지난달 44만 명이 넘었습니다.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태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44만 3천 명, 올해 7월 기준으로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 수입니다. 쉬었음은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 나이가 좀 젊은 편이니까 좀 더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경험해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쉰 청년은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44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점차 줄었는데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일할 의사가 없는 청년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쉬었음 청년 가운데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75%에 달했습니다. 일하기를 원했지만 쉰 청년들을 상대로 이유를 조사해보니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찾다 보니까 원하는 꿈도 있었고 이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제 역량을 펼쳐보고 싶어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할 거로 전망합니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없는 거죠. 노동시장 자체의 구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계속 된다. JTBC 정아람입니다. 한화가 SSG를 꺾고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했습니다.
선발에선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이 삼진 8개를 잡으며 팀의 연승을 이끌었는데요. 5위와는 2경기 반 차이, 한화의 가을 야구가 머지않았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갑자기 낮게 공을 잘 잡아내 아웃카운트 2개를 이끌어내는 유격수 이도윤. 선발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만드는데요. 류현진은 최정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1회를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4회까지 삼진 퍼레이드와 함께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던 류현진. 5회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지영의 2루타와 최지훈의 적시타로 한 점을 내주고 안타와 볼넷으로 만루의 위기에 몰립니다. 타석에는 박지환. 바깥쪽 떨어지는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내며 위기에서 벗어나는 류현진. 6회 에레디아에 잘 맞은 타구. 2루수 황영묵이 엄청난 점프 캐치로 잡아내며 류현진의 박수를 불러냅니다. 류현진은 7회에도 등판해 김성현을 삼진으로 잡아내고 마운드에서 물러납니다. 6.1이닝 6피안타, 1실점, 삼진 8개. 시즌 7승째를 거둔 류현진은 방어율도 3점대로 낮추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저희 하나 팬들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정말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데 선수들도 끝까지 꼭 이길 수 있는 경기 많이 해가지고 10월 달에 경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에서는 페라자가 3회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했고 4회에는 최재훈과 장진혁이 담장을 넘기며 빅이닝을 만들었습니다. 장진혁은 9회에도 홈런을 추가해 2홈런 4타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5위 SSG와의 주말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한 한화는 SSG와의 승차를 2경기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류현진의 말처럼 남은 시즌 한화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과연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5도, 춘천, 광주는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새벽 대만 동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제9호 태풍 종다리의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면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